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도 불안해하고 결국엔 무너져 버릴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항상 돕는 사람이 넘쳐나고 위기가 와도 더 큰 부를 쌓으며 롱런할까요? 단순히 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 바로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사이먼 신에게 Leaders Eat Last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선 단순히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우리 뇌를 지배하는 4가지 호르몬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돈을 쫓는 사냥꾼이 아니라 돈이 따를 수밖에 없는 리더의 뇌구조를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성공의 원동력이라 부르는 것부터 이야기해보죠. 바로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할 일 목록을 지우고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볼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 그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 도파민 중독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하지만 도파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성이고 유효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1억을 벌면 기쁘지만 금세 10억을 원하게 되죠. 만족을 모릅니다. 혼자서 사냥감을 잡아왔을 때의 쾌감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주변 사람을 경쟁자나 도구로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부의 고립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이기적인 호르몬은 엔도르핀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잊게 해주죠. 밤새워 일하고 끼니를 거르며 사업을 키울 때 우리는 엔도르핀 덕분에 버팁니다. 도파민과 엔도르핀, 이 2가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게 만드는 액셀러레이터입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는 결국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진짜 부자들이 가진 비밀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타적인 호르몬들입니다. 첫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이건 자부심의 호르몬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있다. 내가 이 집단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느낄 때 분비되죠. 혼자 100억을 버는 것보다 내 팀과 함께 성공해서 그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해 줄 때 느끼는 그 묵직한 감정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를 확인시켜 줍니다. 명품 시계를 찼을 때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 세로토닌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세로토닌은 타인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리더가 부를 나누고 직원을 챙길 때 직원들은 그 리더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이 유대감이 기업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장 강력한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신뢰와 사랑의 호르몬이죠. 악수를 하거나 동료와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힘든 일을 함께 겪을 때 나옵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돕고 싶어집니다. 내가 등 뒤를 보여도 저 사람이 나를 찌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바로 안전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직장은 어떤가요? 불안합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옆자리 동료가 내 실적을 가로챌까봐 두렵습니다. 이때 우리 몸에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코르티솔은 생존을 위해 경계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옥시토신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조직 내에 코르티솔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리더를 믿지 않고 리더는 직원을 감시합니다. 에너지를 외부의 적과 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부 경쟁과 사내 정치에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는 절대 오래가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위기가 오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사이먼 시넥은 말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요. 안전지대란 구성원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환경입니다. 실수를 해도 비난받지 않고 내 자리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직원들은 비로소 혁신하고 도전합니다. 책 제목이 왜 Leaders Eat Last,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일까요? 이는 미 해병대의 전통에서 따왔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식사 시간이 되면 가장 계급이 낮은 2등병부터 배식을 받고 장교들은 가장 마지막에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만약 음식이 부족하면 리더는 굶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병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리더가 나를 위해 희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 병사들도 리더를 위해 그리고 전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최강의 조직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반대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품질을 낮추죠. 당장의 도파민을 위해 미래의 신뢰인 옥시토신을 팔아넘기는 셈입니다. 잭 웰치식의 성과주의가 한때 유행했지만 결국 그것이 남긴 건 황폐해진 조직 문화와 무너진 기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비용 절감이라는 숫자로만 보면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엑셀 시트의 숫자로 보는 순간 우리는 잔인해집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이 추상화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돈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일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을성이 없다, 이기적이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리더십의 부재 탓이라고요. 도파민에 중독된 환경에서 자란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을 가르쳐주고 기다려주는 리더입니다. 거창한 복지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것, 직원의 사소한 고민을 들어주는 것,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화에 집중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신뢰 자산이 쌓여야 사업이 확장되고 부가 증식됩니다. 신뢰가 돈이 되냐고요? 네, 됩니다. 신뢰가 높은 조직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감시할 필요도 보고서를 꾸밀 필요도 없죠. 모든 에너지가 성과를 내는 데 집중됩니다. 위기가 오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반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리더는 결국 고립됩니다. 성공할 때는 사람들이 붙어있는 척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져도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죠. 그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은 결국 리더의 건강마저 망가뜨립니다.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행복한 부자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지위나 권력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책임입니다. 내 사람들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리더는 직원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직원이 없는 1인 기업가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협력사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그게 시작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의 12단계 프로그램이 있듯이 도파민 중독인 우리 사회에도 해독이 필요합니다. 성과 지표보다 사람을 먼저 보세요. 숫자보다 문화를 먼저 만드세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밥을 늦게 먹을 때 여러분의 그릇은 비로소 큰 부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집니다. 물론 두려울 겁니다. 내가 양보하면 호구 잡히는 거 아닐까?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도 살아남은 건 가장 힘센 개체가 아니라 가장 잘 협력한 집단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신뢰를 건네세요.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 하루 갔다고 몸짱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옥시토신을 쌓아가야 합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중요한 건 일관된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뒤에 무엇이 남기를 바라시나요? 통장의 잔고인가요? 아니면 당신 덕분에 성장했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인가요? 진정한 부자는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람을 남긴 사람에게 돈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도파민을 쫓아 혼자만의 성과에 취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으로 무장한 안전지대를 만들어 거대한 부의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먹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변의 동료나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위대한 성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